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에티버스의 김윤성 전무입니다. 제 소개부터 간단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에티버스에 근무한 지는 26년 됐습니다. 에티버스가 원래 이름이 에티버스는 아니었고요. 원래 영우디지털이라는 회사에서 에티버스 이름을 좀 사명을 변경했고요. 저희가 IT 관련된 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영위한 지는 30년 됐고 AWS와 같이 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 에티버스가 AWS랑 총판 계약, 디스트리뷰터 계약을 맺고 영업을 진행한 지도 한 3년 됐고요. 오늘 이렇게 AWS와 같이 공동 주최를 하게 된 것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주제를 클라우드와 AI 그리고 파트너 역할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좋은 발표들이 있으셨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도 이 똑같은 컨퍼런스에서 키노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클라우드 도입을 왜 하냐에 대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었어요. 왜 하냐? 클라우드 도대체 왜 하냐? 클라우드 한 이유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속도 때문이다. 스피드다, 스피드. 속도가 왜 필요하냐? 그건 저희가 요구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빠른 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검색을 하더라도 1, 2초만 늦어도 사실은 검색 페이지를 바꿉니다. 바로 닫아버리죠. 왜 검색이 안 되지? 이러고. 지금 그 속도의 문제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있고요. 작년 초, 재작년 말 정도만 해도 AI가 이 정도까지는 사실 화두가 되진 않았습니다. AI가 나왔고 활용하기 시작했고 왜 AI를 도입해야지까지만 나왔는데 지금 젠 AI를 도입하지 않으면 굉장히 뒤처지는 걸로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AWS 공동 개최하는 입장에서 아까 이제 부스도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가 여러 파트너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와 AI 그리고 파트너가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와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전문가들 또 지금 현장에 계신 실무자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내용일 거고요. 제가 몇 가지만 따서 그러면 클라우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이며 현재는 어떤 상황이고 또 AI는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몇 가지만 좀 같이 짚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같이 나오신 여러 파트너들이 어떤 유즈 케이스를 가지고 아까 이전에도 설명 많이 주셨는데 유즈 케이스가 큰 것도 있고요. 아주 작은 것도 있습니다. 아직도 클라우드 도입을 안 하셨다면 AI 도입을 안 하셨다면 유즈 케이스들을 보시고 도입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포인트별로 AI와 관련된 클라우드에 관련된 포인트 몇 개 짚고만 넘어갈게요. 짚고만 넘어가고요. 또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서비스. 일단 AI를 사용하려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기본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게 클라우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엣지 컴퓨팅부터 시작해서 그죠? 제로 트러스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좀 늦어지네요. 예. 엣지 컴퓨팅은 다 아시는 얘기죠. 디바이스에서 이제는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판단하고 실제로 수행을 합니다. 이제 모든 걸 클라우드화에 올리지 않고 엣지들이 다 실행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앞으로 훨씬 더 빠르게 이렇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제로 트러스트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 보안 관점이나 클라우드 연결된 디바이스, 그 다음에 사용자들의 보안적인 문제는 이제 거의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안 이슈가 클라우드가 보안 때문에 이슈가 됐었다는 얘기는 벌써 사실은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몇 년 건 굉장히 다른 얘기고요. 여기 있는 탄소 중립도 얘기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에 클라우드가 들어가 있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화할 건지, 어떻게 하면 더 집적화시킬 건지
친환경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활발하게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고요. 뭐 스트림 컴퓨팅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사실 스트림 컴퓨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지금 차를 세워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른쪽으로 틀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다 엣지 컴퓨팅과 스트림 컴퓨팅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뭐 아웃포스트로 제가 명명을 했지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AWS가 굉장히 집중해서 또 드라이브가 있는 영역이 아웃포스트를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자체도 하이브리드로 점점 더 발전하고 진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클라우드는 아마 지금보다도 저희가 잘 모르지만 뒷단에서 훨씬 더 정교하고 효율적이고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돌아가는 우리 AI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몇 가지만 또 보겠습니다. 저 처음에 이제 멀티모달 얘기 나왔을 때 멀티모델인 줄 알았어요, 그죠? 저 원래 그랬습니다. 근데 멀티모달 아시죠? 이제는 한 방향으로만 질문을 해도 여러 가지 인풋,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는, 그죠? 여러 방향으로 인풋을 넣어도 여러 방향으로 나올 수 있는, 그게 텍스트가 아니라 뭐 그림, 뭐 소리,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들로 다 지금 글로벌 회사에서 다 개발을 거의 끝냈고요. 다 이미 실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지금 멀티모델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 발전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내추럴 랭귀지, 자연어입니다. 자연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챗봇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1, 2년 전에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충 질문해도 답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게 로봇과 연결되면 우리가 로봇한테 인사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반응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뉴스에서 뭐 중국에서 무슨 로봇을 만들고 미국에서 무슨 로봇을 만들고 이게 나오는 거 보면 저는 정말 깜짝 놀랍니다. 와, 기술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발전한다. 이게 정말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AI가 발전하고 그렇게 포팅되고 있구나라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런 발전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또 하나의 팩터는 AI와 머신러닝의 기법이 통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AI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무한한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법으로 훨씬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색하고 탐색한다는 거죠. 뭐 연구해 보니까 AI 기법 더하기 머신러닝 기법이 인터그레이션 되면 속도는 22%가 빨라지고 정확도는 60%가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런 모델로 더 앞으로 AI가 훨씬 더 정확성을 가지고 신속성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발전은 XAI. 또 XAI는 또 뭐지? XAI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설명할 수 있는 AI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질문에서 답이 나왔을 때 이 답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AI가 이런 판단을 했을 경우에 신뢰성이 생기고요. 그 판단을 해서 우리가 어떤 실행했을 때 도덕성과 사회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이 답이 나온 게 아니라 이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AI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이 굉장히 향상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답을 1 더하기 2가 3이라는 게 왜 3이 있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AI가 발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퀀텀 컴퓨팅은 뭐 워낙 또 화두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죠? 큐비트 관련된 큐비트를 이용한 퀀텀 컴퓨팅이 AI와 적용돼서 클라우드 서비스와 적용돼서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AI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다. 반대로 퀀텀 컴퓨팅을 AI가 도와줄 것이다. 오류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퀀텀 컴퓨팅도 AI 발전에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퀀텀 컴퓨팅하고요. 퀀텀 컴퓨팅은 정말 무섭더라고요. 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예측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게 굉장히 시장을 바꿀 수 있는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AI 모델들이 진짜 산업에서 어떤 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이것도 뭐 여러 방식과 여러 버티컬 라인들이 있지만 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8개 영역 정도로 보시는 것 같아요. 뭐 헬스케어부터 시작해서 파이낸스, 매니팩처링, 미디어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각 영역별로 어떻게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 하나씩만 짚어드리고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는 아까 그 LG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저도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이미 일부 앱이 개발되어 있고요. 헬스케어 쪽에서는 이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고 계시는 이런 와치들이 앱을 통해서 그죠? 다 데이터 정보가 수집되고 그게 내가 원하는 병원에 갑니다. 그죠? 간 다음에 어떻게 돼? 저 사람이 맥박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 무슨 문제가 있지? 이런 병 혹은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미 개발되고 있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신약 개발. 저희가 팬데믹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신약 개발하는데 제일 오래 걸린 게 그 약의 조합이더라고요. 조합과 그 다음에 오래 걸린 게 이제 임상 실험, 그죠? 이런 것들이 AI와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또 뭐 초개인화를 위한 맞춤형 진료. 이거는 사실은 이 문제는 어떤 사회적 이슈와도 굉장히 맞물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회가 국가가 이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도 같고요. 파이낸스 부분은 AI가 주식 트레이딩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은행 지점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사실 은행 거래도 이제는 앱으로 대부분 다 하시죠. 지금 일부가 시범 서비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객장에 가셔도 AI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서 실제로 얘기하면 AI가 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벌써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여기 이제 개인별 시정 평가도 가능하고 또 이상거래 탐지도 가능해서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도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것도 금융 쪽에서는 큰 화두로 메인스트림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AI로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있고요.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제가 막 개인적으로 게임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는 분야가 여기 있습니다. 가상현실과 접목된 게임 속 내 아바타가 진짜 나올 것인가? 그게 모든 게임에 다 나올 수 있다. 내 아바타가 달인화돼서 내가 하는 모든 게임에 내가 들어가서 실제 할 수 있다. 그게 위에 있는 가상현실과 접목돼서 뭐 가상현실 고글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거에서 게임과 같이 AI 기술이 접목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위에 있는 개인 맞춤형 영화, 드라마, 음악 추천부터 시작해서 AI를 활용한 미디어 제작, 영화 광고는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죠? AI가 영화 시나리오도 만들고 그죠? 드라마도 제작하고 이런 것들은 벌써 이미 윤리적인 논쟁까지 발달할 정도로 이미 활용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테일 쪽은 뭐 사실 너무 리테일 쪽은 제 생각에는 가장 보편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소비자 패턴 분석 통한 재고 행산 예측 뭐 이런 것도 뒤에도 이제 예제로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어서 유통업체들은 이걸 다 이미 활용하고 있고요. 그 선호도라든지 개인 성향 분석 이것도 이미 다 되고 있고요. 그죠? 뭐 제가 제 생일에 근처에 가면 이미 문자로 옵니다. 네 생일에 원래 작년 생일에 네가 이거 샀지? 올해는 이거 사. 네가 와이프 생일에는 이거 사줬지? 올해는 이거 사. 이미 옵니다. 이미 오고요. 물류 아까도 물류 얘기도 많이 나셨는데 물류 웨어하우스는 자동화 그 로봇화된 게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견 기업들도 물류를 자동화시키는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능적으로 좋다. 뭐 그건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농업 분야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단위 면적당 그 뭐랄까요 사람이 재배하신 경작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농업 분야가 이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은데 땅덩이 넓은 쪽들 미국이나 뭐 이런 쪽들 가면 기계화된 농업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그 이 중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업 자체를 자동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스마트 그 팜은 이미 뭐 뉴스 지상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보다 훨씬 더 자동화된 아예 사람이 필요 없고 관리만 해주는 그런 스마트 팜이 이미 연구와 활용이 이미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공 쪽은 이건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 있는 정부들은 아마 공공 시스템을 굉장히 클라우드화 또 AI화 시킬 것으로 보여요. 이거는 국민 주민 목적 굉장히 큰 그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뭐 나름 선진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공 쪽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신호 연동화 같은 건 사실 오래됐고요. 그런 것들은 그죠? 여기 있는 이제 재난 위기 상황에 대한 예측 전파 같은 것들도 사실 AI로 우리가 얘기하는 IoT 센서들을 통해서 뭐 지진이라든지 강수량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수집해서 재난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전파할 수 있는 것들도 AI로 이제 할 것이다. 지금은 사람 솔직히 얘기하면 재난이 발생이 되면 전파를 하죠, 그죠? 근데 그 전에 미리 할 수 있는 것들이 개발이 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중론이고 실제로 그렇게 그걸 요구하는 앱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뭐 교육 쪽은 사실 뭐 저도 아기들 키우지만 이거야말로 사실 뭐 진짜 초개인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스마트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막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스마트 에듀케이션은 초개인화하기는 좀 초기다인 게 보이고요. 이제는 맞춤형으로 그 친구가 시험을 보면 수학을 봤다 칩시다. 수학에서 어떤 문제를 틀리면 그게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돼서 네가 이쪽 분야가 약하구나. 네가 통계가 틀렸어? 통계 공부를 더 해야 돼. 그러면 통계에 관련 문제집이 그 패드에 다음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각자 약한 부분, 어려운 부분들을 초개인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그걸 학습시키고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곧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뭐 지금 그 기술 발전 과정으로 보면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이게 이제 기본 인프라가 나라에서 혹은 정부에서 얼마나 뒷받침해주고 보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사교육 시장으로 가면 뭐 여기 이제 혹시 사교육에서 오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교육 쪽으로 가면 엄청난 헤게모니가 될 겁니다. 아마 우리 트럼프 형님이 잘 얘기하시는 아마 머니를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화두인데 오늘 제조 쪽에서는 사실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사실 아주 지금 오늘 참가하신 파트너분들의 대부분 예고요. 크지 않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바로바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이런 한 6가지 정도로 나눠놨는데 이 중에 저희가 한 5가지 정도 보여드릴 거예요. 다들 보여드릴 거고 그게 사실은 다 여러분들 앞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자 가장 많이 사실 보는 것들이 대부분 처음 하시면 챗봇 많이 하십니다. 이 챗봇은 어떤 거냐면 단순히 어떤 질문을 왔다 갔다 뭐 오늘 날씨가 뭐야 뭐 아니면 내가 여기 가는데 얼마나 걸려 이런 거 말고요. 여기는 그 AI 기반 스마트 푸드 테크 솔루션인 딥 디스프로라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푸드 테크 데이터를 개인이 분석해서 도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어떤 음식이 잘 먹히고 SNS에 어떤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어떤 음식점이 잘 나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걸 AI에서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AI가 그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트렌드를 분석을 합니다.
그 트렌드를 분석해서 요즘에 잘 나가는 맛있는 음식이 뭐고 요즘에 세대별로 남녀 성별에 따라서 어떤 음식들이 잘 팔리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걸 챗봇 기반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는 비빔밥을 먹었는데 오늘은 마포 지역에서 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야? 라는 게 챗봇 기능으로 문답 형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챗봇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신선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고 그치. 내가 오늘 뭘 먹을까를, 그죠? 뭘 먹을까를 그냥 고민하지 말고 기존에 내가 먹었던 것들이 다 쌓여져 있으면 너는 오늘쯤엔 이걸 먹어줘야 돼. 야, 오늘 이 동네에선 이게 먹혀. 맛있어가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저는. 자, 두 번째 사례로 보죠. 자, 오늘 두 번째 사례는 DS eTrade라는 파트너에서 AWS 파트너입니다. DS eTrade라는 파트너에서 BOE 공정 레시피 최적화라는 적용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S기술연구소인데 뭐가 문제였냐면 그동안은 어떤 공정의 레시피, 그러니까 뭐 레시피라면 음식도 있지만 이거는 화학으로 생각을 합시다. 화학으로 하면 그동안 뭘 몇 프로 넣고 소금을 몇 프로 넣고 나트륨 이건 몇 프로 이거를 다 엑셀로 관리하셨어요. 그래서 입력 데이터도 오류가 생길 수 있고 생산 지연 및 품질 저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날씨에 대한 변수, 습도에 대한 변수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이런 변수들을 다 AI화 시켜서 데이터 시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거 데이터를 다 수집한 다음에 투입량 예측 AI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목표 데이터 입력하고 자재별 투입량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AWS 서비스는 여기 람다부터 시작해서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 그다음에 베드록, 아마존 큐, 퀵사이트 다 참조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으로 훨씬 더 빠르게 레시피를 시뮬레이션하고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고객분이 S기술연구소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AI로 클라우드화 시켜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자, 요거는 코다2데이라는 파트너입니다. 코다2데이에서 어떤 거냐면 요거는 아까 LG에서도 말씀하신 데 고철에 대한 그 인지를 하셨잖아요. 클라우드 또 AI 관점에서 고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이게 고철이 맞냐 아니냐부터 여기는 코끼리 공장이라는 곳입니다. 이건 공공 부분에서 활용한 건데요. 애기들이 집에 장난감이 많잖아요. 장난감을 기부를 받는, 리턴을 받는 혹은 버리는 장난감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AI로 그 장난감이 블럭인지 인형도 쓸 수 있는 인형인지 뜯어진 인형인지 이거는 기부를 할 수 있는 인형인지 아니면 폐기시켜야 되는 인형인지 이것들을 다 구분을 합니다. AI로. 이게 이전에는 여기도 아시지만 기존에 다 수작업을 하셨대요. 아줌마들이 몇십 명이 쫙 앉아가지고 수거된 분류된 장난감들을 다 일일이 수기로 분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계를 하나 갖다 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AI가 판독하고 요거는 쓸 수 있어. 요거는 없어. 요거는 블럭이네. 이거는 자동차네. 분류를 해줍니다. 그래서 알아서 분류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분류 정확도가 엄청나게 향상이 됐고요. 예전에는 그 데이터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소재나 오염도 판별도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왜 그 일하시는 분들마다 또 컨디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분 나쁘고 좀 힘들면 대충 하고 막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폐 장난감을 투입하면 이미지 스캔이 판정되고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분류값이 전달돼서 이게 다 나눠집니다. 나눠져서 분류할 수 있는 것들 다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WS 서비스는 람다, S3 그다음에 베드록이 참조가 됐습니다. 자, 네 번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그 계열사랑 같이 했던 거고요. 이거는 화장품 용기 제조사입니다. 화장품 용기 용기도 여러 가지고 분량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없는데 그동안은 역시나 여기도 크지 않습니다. 공장이 크지 않습니다. 다 이제 수작업으로 분류를 하셨대요. 근데
그러니까 워낙 종류도 많고 불량률이 많아서 불량률이 반품률이 한 8.2% 됐답니다. 8.2%. 100개 선택하면 8개는 반품이 왔다는 거예요. 불량이 많아서. 근데 이거를 AWS 서비스인 베드록과 아마존 큐, 그다음에 세이지메이커, 그다음에 람다를 통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영상을 찍어서 그 솔루션이 있습니다. 영상을 찍어서 구조공학 이미징 기법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정형은 물론 비정형 검사까지도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비정형 불량을 AI가 학습하면서 반품률이 0.13%로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개 만들면 하나가 채 안 돌아오는 거죠. 불량률이 엄청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검사 기준을 개선해서 제조 공급에 최적화로 활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5번째 사례입니다. 5번째는 저희 또 역시 AWS 파트너 중에 코너스톤 42에서 공정 자동화에 좀 특화되신 분이세요. 공정 자동화도 마찬가지고 또 뭐죠? 그 불량 품질 검사 이쪽에 특화되는 분인데 코너스톤 42는 두 가지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워낙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AI 기반 품질 검사 및 공정 자동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여기 있죠. 수자학 기반으로 품질 검사를 했기 때문에 뭐 다 아시다시피 작업자 피로도 뭐 등등등 해서 불량 판별의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역시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속도도 느려지고요. 이걸 이제 전체 자동으로 했습니다. 물론 앞에 발표하신 분들도 말씀하시지만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조 현장 내 여러 통합 IoT 기기들 통해서 제조 데이터를 통합한 다음에 그거를 클라우드 베이스의 AI 플랫폼에 넣고 가지고 계신 이 AI 검수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서 실시간 불량 감지를 진행했고요. 로봇 공정 자동화는 역시 로봇 지형 모델을 통해서 공정을 자동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코너스톤 42 같은 경우에는 공정 자동화에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과 개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섯 번째 사례는 역시 코너스톤 42에서는 요거는 아까 유통 쪽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수요 예측을 통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재고 과잉이나 부족을 막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뭐 저도 집에서도 이런 얘기 좀 많이 하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면 만두가 쌓였더라고요. 냉동 만두긴 합니다. 그런데 만두 종류가 막 쌓여요. 이게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냉장고도 요즘에 스마트화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판넬로 냉장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려주는 냉장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 냉장고 안에 뭐가 있다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희 와이프는 잘 몰라요.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하물며 제조 공정에서는 사실은 내가 재고가 얼마 있고 생산량이 얼마나 되며 이게 부품은 언제 들어와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엑셀로 관리하는 회사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죠. 역시 이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공정화를 다 자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실시간 제거와 공급망 가시화를 통해서 즉각적인 재고 또 부품을 공급할 수 있고 품질 문제도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적과 또 수익과 굉장히 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AWS 파트너와 또 AWS 클라우드가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한 사례를 좀 말씀드렸고요. 제가 여기 올라온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죠.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야, 돈도 많이 들고 유지보수 비용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뭐 언제 개발하고 있어? 야, 시장은 또 변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 하지? 우리 사람 없는데 AI 모르는데 클라우드 모르는데 이거 확장 통합 언제 하고 있지? 그래서 오늘 컨퍼런스가 있는 겁니다. 뒤에 부스에 보시면 여러 파트너들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분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알고 계세요. 왜?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예에 대해서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파악하고 이미 솔루션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담하시고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클라우드 전환 안 되셨으면 클라우드 전환하시고 빨리 AI 도입하셔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가 더 날로 발전하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AWS와 에이티버스는 제조 현장에서 비즈니스 혁신을 같이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해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준선 전무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